네, 안녕하십니까.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겨울입니다. 산과들은 눈으로 뒤덮이고 차가운 바람은 나뭇가지를 세차게 잡아 흔듭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위가 극심하여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시원한 음식을 먹곤 합니다. 밖은 차가운 비가 내리지만 집안의 난로가는 아늑하고 평화롭습니다. 얼어붙은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미끄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겨울바람의 방향은 제멋대로 불어닥치지만 그래도 겨울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1723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악보에 적어놓은 짧은 시를 번역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사계의 겨울 1악장, 2악장, 3악장의 소네트의 한 소절이었습니다. 오후에 시한스푼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협회장이면서 신앙송가인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데이식스의 우린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배워서 다음번엔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절망적인 기분이지만 괜찮아. 다시 희망이 차오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죠? 신앙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신앙송가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또 한 분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이우숙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분이신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이예순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부회장 김기정입니다. 정신없이 보내버린 1월과는 다르게 2월은 조금 차분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짧은 듯한 한 달이지만 더욱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고 기분 좋은 2월, 항상 기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운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월은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고 웃을 일만 가득한 행복한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도 멀지 않았네요. 우리 마음은 늘 따뜻한 봄날이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이며 시낭송가인 이우숙입니다. 짧아져가는 겨울이 아쉽듯이 마지막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오니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기다림과 설렘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2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지용시 낭송협회 회원이며 시낭송가인 이예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의 두 번째 달인 2월입니다. 아직 얼음벽이 단단하지만 입춘과 대보름이 들어있는 달이지요. 땅 아래 저 깊은 곳에서 아마도 봄이 꼬물꼬물 잠 깨어나기 시작하는 달이고요. 겨울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봄을 기다리며 애송하는 2월과 관계되는 시 한 편 듣겠습니다. 이예순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2월에 듣기 좋은 시, 이채 시인의 중년의 가슴에 2월이 오면입니다. 중년의 가슴에 2월이 오면 이채 삶이 한 그루 나무라면 나는 뿌리일 게다. 뿌리가 빛을 탐하더냐.
행여라도 내 삶의 전부가 꽃의 표정이라는 생각하지 마. 꽃이 필 때까지 나는 차가운 슬픔의 눈물이었어. 잎이 돋을 때까지 나는 쓰라린 아픔의 몸부림인걸. 알고 있니? 나무가 겨울일 때 뿌리는 숨결마저 얼어붙는다는 걸. 꽁꽁 얼어버린 암흑 속에서 더 낮아져야 함을, 더 깊어져야 함을 깨닫곤 하지. 힘겨울수록 한층 더 강인해지는 나를 발견해 그 어떤 시련도 내 꿈을 빼앗아가진 못하지. 삶이 한 그루 나무라면 나는 분명 뿌리일 게다. 뿌리가 흙을 탓하더냐. 다만 겨울을 견뎌야 봄이 옴을 알 뿐이지. 네, 이채 시인의 중년의 가슴에 2월이 오면 우리 이예순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2월에는 좋은 시 감상으로 우리들의 마음 밭을 잘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낭송가님들은 1월에 세웠던 계획을 혹시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무슨 일들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당일치기 겨울 여행을 고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럼 겨울과 봄 사이 두 개의 계절이 공존하는 2월에 정말 좋은 여행을 하셨네요. 혹시 어떤 코스로 다녀오셨나요? 네, 고창의 겨울 여행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창 겨울 여행지 베스트 9입니다. 겨울바다, 템플스테이, 선운사, 설경, 한옥 민박, 석정 온천, 풍천 장호순으로 다녀왔어요.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고창 여행이네요. 겨울 고즈넉하게 절에서의 하루로 휴식을 하면 정말 좋겠어요. 겨울바다와 온천, 또 장어와 볼거리, 조각공원까지 정말 알찬 여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2월에는 어떤 시가 어울릴까요? 2월에는 어떤 시를 암송해 볼까요? 2월 봄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2월에 관한 시 하나 더 듣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김기정 부회장님이 낭송합니다. 김용택 시인의 2월입니다. 2월 김용택. 방을 바꿨다. 한 개의 산봉우리는 내 눈에 차고 그 산봉우리와 이어진 산은 어깨만 보인다. 강과 강 건너 마을이 사라진 대신 사람이 살지 않은 낡은 농가가 코앞에 엎드려 있다. 텅 빈 헛간과 외양간, 분명하게 금이 간 슬레이트 지붕, 봄이 오지 않는 시멘트 마당에 탱자나무, 감나무, 밤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뒤엉킨다. 봄이 아직 멀었다. 노란 잔디 위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다. 계절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늘 햇살을 한 짐씩 짊어지고 뛰어다닌다. 방을 바꿨다. 방을 바꾼다고 금세 삶이 바뀌지 않듯 풍경이 바뀐다고 생각이 금방 달라지진 않는다. 눈에 익은 것들이 점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것들이 어디서 본 듯 나를 새로 보리라. 날이 흐려진다. 비 아니면 눈이 오겠지만 아직은 비도 눈으로 바뀔 때 나는 어제의 방과 이별을 하고 다른 방에 앉아 이것저것 다른 풍경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나도 이제 낡고 싶고 늙고 싶다. 어떤 이별도 이제 그다지 슬프지 않다. 덤덤하게. 그러나 지금 나는 조금은 애틋하게도 쓸쓸하게 새 방에 앉아 있다. 산동백이 피는지 문득 저쪽 산 한쪽이 환하다. 아무튼 아직 봄이 이르다. 네, 김용택 시인님의 2월을 우리 김기정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효숙 낭송가님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봄이 깨어나기 전에 저 먼저 깨어나야 해서 거의 2달 만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풀어지고 게을러진 몸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설명절에 먹은 음식으로 체중계에 오르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짧은 시간으로 설명절에 찌운 체중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명절에 불어난 체중은 2주 안에 빼야 확진자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권장하고요.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으로 늘어난 배 근육에 좋은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근력 운동을 자기 전 10분 정도 하는 겁니다. 네, 식사할 때 야채부터 먹고 천천히 식사하면 포만감을 일찍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니 명절 다이어트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들으실 노래는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입니다.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잘 들으셨나요? 작사가인 아이유가 직접 밝히기를 자기 자신의 20대를 요약한 곡이며 1절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했던 20대 초반, 그리고 2절은 처음으로 나에게 대답할 수 있게 된 20대의 중반, 그리고 3절은 또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게 된 20대 후반을 각각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이유의 작사 능력 또한 음악 전달력 그리고 고음 처리를 포함한 가창력이 여과 없이 발휘된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하던 얘기 좀 계속할까요? 우리 이예순 낭송가님은 1월에 계획했던 일 중에 실천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1월에 계획했던 일 중에 제 성격상 힘든 게 있는데요. 노라고 말하는 연습하기입니다. 눈 질끈 감고 일상에서도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선생님은 왜 노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아서 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라고 말할 때도 방법이 좀 있을 듯한데요. 소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노라고 말할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되 말에는 예의를 가지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거절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 어떨까요? 네, 연습의 효과는 더디지만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거절하는 습관이야말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더 나아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일 듯합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안부 인사 같은 그런 신앙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이효숙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홍수희 시인의 2월 편지입니다. 2월 편지 홍수희. 어딘가 허술하고 어딘가 늘 모자랍니다. 하루나 이틀 꽉 채워지지 않은 날수만 가지고도 2월은 초라합니다. 겨울나무 앙상한 가지 틈새로 가까스로 걸려있는 알들이요. 꽃빛 찬란한 봄이 그리로 오시는 줄을 알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초라한 2월을 당신이 밟고 오신다니요. 어쩌면 나를 가득 채우기에 급급했던 날들입니다. 조금은 모자란 듯 보이더라도, 조금은 부족한 듯 보이더라도 사랑의 싹이 돋아날 여분의 땅을 내 가슴에 남겨두어야 하겠습니다. 네, 홍수희 시인의 2월 편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2월 편지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직 봄도 아니고 그렇다고 겨울 추위가 끝난 것도 아니고 다른 달보다 2일이나 3일 모자라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달이죠. 조금은 모자란 듯 조금은 부족한 듯 보이는 2월이지만 사랑의 싹이 돋아날 그날이 코앞에 와 있기에 조금 더 힘을 내보는 2월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겨울에 하면 더 신나고 좋은 일 있을까요? 또는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꼭 하고 싶은 그런 일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겨울하면 생각나는 길거리 간식이 있습니다. 추위에 떨며 호호 불어가며 먹던 추억의 간식. 추울 때 먹어야 더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겨울 간식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예순 낭송가님, 겨울 그러면 생각나는 간식이 있을까요? 추운 겨울 가볍게 허기를 때울 수 있는 간식으로는 붕어빵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 되면 길거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바삭한 빵 속에 들어있는 달달한 팥 앙금은 지나가던 이들의 발걸음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운데요. 특히 붕어빵은 가격도 저렴하고 나눠 먹기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간식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이죠. 일본의 타이야키를 원조로 한 것입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팥소가 특징인 간식거리입니다. 또 다른 겨울철 간식거리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효숙 선생님. 겨울철 대표 별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죠. 바로 군 고구마인데요. 예전에는 추운 겨울 온 손을 녹일 수 있는 난로 대용으로도 많이 찾았던 간식입니다. 입천장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서 껍질을 벗겨내면 노랗게 잘 익은 고구마가 군침을 돌게 합니다. 거기에 잘 익은 겨울 김장김치를 얹어 먹는 맛이란 요즘엔 드럼통에 고구마를 구워내던 군고구마 장수를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군고구마 장수와 함께 추억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라는 기구가 있어서
고구마 굽기가 참 간편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들 찾곤 합니다. 우리 김기정 선생님 혹시 생각나는 간식 있나요? 네,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식은 바로 호빵이죠. 호빵이라는 이름은 호호분다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해요. 1968년 처음 선보인 호빵은 출시 아래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팔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민 간식인데요. 호빵을 탄생시킨 삼립식품의 당시 매출의 15%를 호빵이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호빵은 추운 겨울날 슈퍼에 들려 빨간색 찜기 속에서 꺼내 먹는 것이 제맛이었는데요.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호빵. 어서 빨리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국민 간식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엔 씨앗 호떡, 사과 호떡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시중에서 호떡 믹스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자주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길거리 천막에서 호떡 하나 사 먹는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죠.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먹고 있으면 더 먹고 싶어지는 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이봉투에 호떡을 담아와 가족들하고 나눠 먹던 기억도 떠올리게 되네요. 평소에도 즐겨 먹고 집에서도 만들어 먹는 떡볶이지만 겨울에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특히 길거리 떡볶이의 맛은 따라올 수가 없죠. 매콤한 떡볶이와 함께 뜨끈한 어묵 국물까지 한 사발 들이키면 추위가 달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떡볶이 국물은 튀김, 순대등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그 맛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간단하게 요기가 가능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네, 입에 침이 고여서 진행하기가 참 어렵네요. 오늘 나오신 우리 세 분의 낭송가님이 힘을 합쳐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낭송을 이번에 해주시겠습니다. 커피 시인이며 국민 시인인 윤보영 시인의 2월의 다짐입니다. (2월의) 다짐 윤보영 2월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짧은 2월입니다. 짧아도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면 1년 중 가장 행복할 2월. 제가 행복한 2월을 만들겠습니다. (3월에) 필 꽃이 우리 가슴에 피어 향기 나는 2월입니다. 가슴을 열고 향기를 나누면서 내 행복으로 더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행복하다고 마술을 걸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2월입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벌써부터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때요? 2월에는 걱정부터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도전해보는 것. 그래요. 2월에는 우리 한번 같이 도전해요. 2월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요. 2월이 짧아서 싫다고요? 그럼 1년에서 2월을 지으면 어떨까요? 아니죠. 나머지 11개월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 마음 드러내지 않는 박수받을 2월이지요. 지난해 2월에는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올해 2월 마지막 날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한 달 내내 행복해서 지난해처럼 잊고 보내면 내년에는 2배로 하겠습니다. 짧다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2월입니다. 하지만 3월을 만드는 2월입니다.
아름다운 봄을 만드는 내 2월입니다. 아세요? 2월이 있어야 3월이 있듯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슴을 열어보세요. 3월보다 먼저 꽃을 피운 내 2월을 만날 테니까요. 내가 2월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사랑합니다. 내가 2월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 고맙습니다. 3월에게 꽃을 선물하는 2월처럼 나도 당신에게 미소를 선물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짧아도 행복한 한 달이 맞습니다. 2월에는 내가 더 사랑하며 보내겠습니다. 사랑한 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웃으면서 보내겠습니다. 2월에는 모두가 주인이 되어 나처럼 웃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월에는 네, 2월에는 네, 윤보영 시인의 2월의 다짐, 우리 세 분의 합성으로 참 잘 들었습니다. 윤보영 시인은 남성이죠. 경북 문경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시에 고스란히 감성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시를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내재되었던 감성은 시로 꾸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영턱스 클럽이 부릅니다. 타인. 네, 얼죽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또 그리고 한겨울에 먹는 그 세숫대한 물냉면, 또 잘 녹지 않아서 겨울엔 더욱 맛있다는 아이스크림. 그런데 어쩌죠? 아마도 올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스크림이라네요. 우리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조금 서운해지겠습니다. 자, 날씨는 춥고 또 이불 아래는 따뜻하고 방콕 하기 좋은 요즘 같은 겨울에는 집에서 조용히 시 한 편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김기정 신앙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손상호 시인의 2월의 동행입니다. (2월의) 동행. 손상호. 2월. 가야의 산에 눈이 내린다. 종일 누워 있어도 등이 하나도 시리지 않다는 듯 와송은 느긋이 허리로 눈을 받아내지만 바위 틈에서 늦자란 졸참나무는 파묻히지 않으려 발버둥이다. 살다 보면 한 번은 폭설이 내리고 그런 날은 당신이 나오는 소설 속에도 밤이 더 일찍 찾아올 것이다. 하얀 밤에 취해 마른 잎만 흔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무들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날도 한 번은 올 것이다. 눈발 가르며 산길을 오르면서 돌처럼 굴러내려 세상에서 멀어지고 싶다던 두 사람. 밤이 한참을 깊었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시린 갈참나무 손끝을 비집고 햇살이 올라오면 밤새 눈에 파묻혀 있던 가야의 산이 솟아오를 것이고
힘들게 산을 뽑아 올린 햇살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당신의 집에 무사히 닿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과 더불어 맞이했던 봄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아서 봄에 핀 꽃들이 봄이 다 가기도 전에 떨어지는 이유를 나는 여전히 모른다. 몰라서 올 봄엔 꽃을 따라 한 번은 울면서 피어볼 것이지만 소설의 끝에서 만난 그들처럼 2월이 끝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손상호 시인의 2월의 동행을 김기정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이 분위기를 바로 이어서 낭송 하나 더 듣겠습니다. 우리 오세영 시인의 2월을 이예순 신앙송가님이 낭송합니다. (2월) 오세영.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뜰의 매와 가지를 살펴보아라. 항상 비어있는 그 자리에 어느덧 벙글고 있는 꽃. 세계는 부르는 이름 앞에서만 존재를 드러내 밝힌다. 외출을 하려다 말고 돌아와 문득 털 외투를 벗는 2월은 현상이 결코 본질임을 없음을 보여주는 달. 벌써라는 말이 2월만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추운 겨울날 더욱더 생각나는 곳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포장마차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추운 포장마차를 찾는 이유는 포장마차만이 갖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 때문이 아닐까요? 포장마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지아가 부릅니다. 술 한잔 해요. 네, 포장마차의 가장 대표 메뉴이자 인기 메뉴로 손꼽혔던 잔치국수나 우동은 특히나 쌀쌀한 날씨에 더욱더 생각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2월에 관한 시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효숙 신앙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정연복 시인의 2월입니다. 2월 정연복. 1년 12달 중에 제일 키가 작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어리광을 피우지도 않는다.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 해마다 묵묵히 해낸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기어코 봄은 찾아온다는 것. 슬픔과 고통 넘어 기쁨과 환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음을 가만 깨우쳐 준다.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나를 믿고 새 희망, 새 삶으로 나아가라고. 자신의 등 아낌없이 내주고 땅에 바싹 엎드린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무지무지 크고 착한 달. 네, 우리 정연복 시인의 2월, 우리 이효숙 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2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달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낭송가님들은 이 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2월에는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을 잇는 고마운 달이네요.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크고 착한 달. 정말 와닿네요. 2월이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1년 12달 중 키가 제일 작지만 2월 없어서는 안 될 달이죠. 겨울과 봄을 연결해주는 2월이라는 따뜻한 시 보면서 곧 봄이 올 거라는 생각에 설레봅니다. 네, 겨울 같은 삶을 지나고 따뜻한 봄의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이에게 저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2월 같은 느낌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이네요. 네, 정말 오늘 얘기를 해보니 2월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내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간해에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DJ 덕이 부릅니다. 겨울 이야기.